일단 고려안이 왜 투자한 겁니까?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방미했을 때 네네네. 거기 MOU를 보면 가장 하단에 이 바로 고려아연 투자가 들어가 있었죠.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최인범 회장이 사실 동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화려하지는 않아서 잘 몰랐던 거구나. 그때는 마스가가 뭐 대표적이었고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얘기가 주로 있었으니까. 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마스가도 중요했지만 고려아연 같은 그러니까 휘토류 그러니까요. 금속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중국한테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은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이 백기를 들다시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히토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우리 자국 내에 광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광산이 있다고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재련까지 가는 재련까지 하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재련이라는 사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재련 사업의 시작은 미국이 했어요. 그런데 70, 80년대 세계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아연이 네. 이 70년대부터 이 재련 사업을 시작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1위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재련 기술도 1위고 현재 아연 쪽에서는 마켓시어 당연히 1위고요. 근데 이 재련 사업은 원래 굉장히 그 환경 파괴적인 그렇죠. 사업이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미국이 일본을 준 거고 일본도 우리나라 경우도 우리한테도 온 있는데 거고. 근데 고려아연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의 재련 사업은 아주 환경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친환경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고려아연이 그걸 하고 있다는 그걸 얘기군요.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는 기술이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그래서 받은 받았구나.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네도 환경 문제 생각하면 사실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가져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아주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환경 파기는 아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도 해결하고 그렇죠. 이 사업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국 국방 제일 민감한 건 국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지금 사실은 국방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 생산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이번 그 계약건을 보면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이번엔 들어있던데요? 들어가 있어요. 뭐 크든 작든 간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실제 이제 이 신설할 재련소는 이제 테네시주에 있는 그 클락스빌 니어스타라고 옛날 재련소 그 부지를 인수한 뒤에 완전히 신규는 아니구나. 그렇죠.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버린 거를 이제 27년에 착공해서 29년까지 완공을 하는 건데 네. 가동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도시광산 리사이클링을 거기서 먼저 하겠죠. 네. 이렇게 하다가 거기 보면 핵심 강물 11종 그리고 그 포함해서 총 13개 네, 그렇더라고요. 광물을 가지고 네. 30만 톤, 최초 이제 희소금속은 5,100톤, 동 뭐 3만 5천 톤, 아연 30만 톤 되는데 실제로는 핵심은 바로 희소금속입니다. 5,100톤입니다. 거기에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좀 투자 내용을 보면 방식이 이렇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우선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랑 그렇죠. 고려아연하고 미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가 합쳐져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제 고려아연이라고 그렇죠. 조인트 벤처를 그 조인트 만드는 벤처는 뭐냐 하면 조인트 벤처는 말 그대로 돈을 모으는 그렇죠. 일종의 돈을 모으는 뭐 항아리 같은 항아리 같은 거죠. 예. 그냥 투자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조인트 벤처가 사업회사를 만드는데 이 사업회사는 고려아연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가 이 사업회사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고 이걸 돌리는 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만약에 그냥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이게 이제 사실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희귀금속이나 재련 사업에서 안보 기술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투자는 하되 투자는 조인트 벤처만 해라. 그리고 여기에 모아진 돈으로 사업회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원코시 먹고 들어가니까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에 들어가는 돈이 고려아연이 한 8,600억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3조 2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JP모건이나 나머지 곳에서 현재 차입을 해서 조인트벤처에 돈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10조 9천억을 모아서 이 돈으로 미국의 사업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뭐 안보 문제는 정부가 보증을 한다니까 그거는 걱정을 좀 덜 수도 있긴 한데 좀 복잡하다. 뭐 고려아연이 거기서 뭔가 자기가 이니시티브를 쥐고 이 사업을 이제 한국에서 재련소 운영하듯이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때문에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인트 벤처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만든 거고 사업회사는 고려아연 직접 만들어서 종속회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은 고려아연이 하니까 그래서 이 광물에 대한 이 안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담보를 하는 것이고 대신 그럼 미국을 뭘 가져가느냐? 그렇죠. 돈 투자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려아연 쪽에서 이야기한 게 10%의 유상증자를 할 테니 우리 지분 10%를 너희가 상호 보완 차원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그럼 계약이 된 겁니다. 10%의 지분은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미국 정부가 그렇게 가져가는 된다는 거죠. 거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오케이를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 된 겁니다. 정말로 이게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해서 들어온 회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뭐 지금 고려아연이 한 8,600억 정도 직접 투자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고려아연이 거기까지 가서 그 생산성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미국에 네, 가서 그렇죠. 제조업을 해서 과연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서 우리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번 계약건을 보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얻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위주의 희귀금속 시장의 대안으로 고려아연을 택했다는 것에 일단은 굉장한 방침이 지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 70% 80%를 중국이 중국에서 다 생산하니까 가져가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아연이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회사 기업의 밸류 자체가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거 실질적으로 있겠네요. 고려아연이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티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네네. 이건 그 안티몬이는 국가자원특별법에 30개 광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걸 지금 현재 미국 내 10여 곳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철갑 저격탄용으로 들어가고요. 아 방산용으로. 그렇죠. 반도체 제조 군사 장비에 들어가고요. 항공 우주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 기술 쪽은 다 들어가네요. 실제로 50몇만 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5,100톤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이 계약에서 이건 EU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그 공장 투자로 아마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러겠네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막 그 브랜드 인지도가 글로벌하게 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겠네요. 기업을 우리가 단순히 기업 자체를 영업이익과 밸류 이런 그걸 따지는 건 기본적이지만 사실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보 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건 또 다른 밸류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이번 미국 투자로 8,600억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10조 이상의 가치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실 이제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할 때 거기서 단지 인풋 대비 아웃풋 개념, 그러니까 뭐 10을 넣으니까 나중에 뭐 11이나 12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을 넣어서 그게 100이 되거나 1000이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글쎄 싶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또는 중국 희귀 광물 쪽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서방의 대안의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 때는 이게 또 다른 고려아연 차원에서 할수 자체가 있다. 희귀금속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좀 딱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희귀 광물에 대한 필요성 우리만 있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있을 거고 그렇죠. 다 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도 뭐 이렇게 반가운 고려아연이 소식이죠.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미국 시장에서 네. 안착을 하면 사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교두보를 그러니까요.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고려아연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중요한 게 광산이나 반도체 이런 건데 뭐 반도체는 둘째치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도 굉장히 지금 키우려고 하는 분야라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지금 딱 손에 잡히진 않아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직접 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투자만 하지 투자 회사와 사업체를 분리시킴으로써 분리시키는 나는 측면 안전망을 때문에 만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은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금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2% 가까이 오르긴 하네요. 뭐 워낙 떨어졌으니까요. 어제. 네. 네. 일단 우선 미국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번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첫날 그렇게 굉장히 근데 이제 급등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하고 아래 지금 고려아이는 경영권 분쟁 중에 있잖아요. 아, 그게 걸림돌이 네. 됐구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대신에 고려아인 쪽에서 미국 정부에 준 게 뭐냐면 유상증자 10%를 해서 네, 맞아요. 10%의 지분을 가져가라고 줬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MBK하고 영풍 장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10%의 지분이 희석이 되잖아요. 필석이 되죠. 네. 자기네 지분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거죠. 현재 지금 고려아이언 경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인범 회장 쪽은 본인 우호 지분 17%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우호 지분 합쳐서 32% 정도. 그렇죠. 그리고 장 회장 쪽하고 영풍 쪽하고 영풍 쪽은 MBK 그다음에 쪽. MBK 쪽은 44%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지분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 회장이 경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저쪽 영풍과 MBK 쪽은 4명밖에 안 되고 이쪽 11명입니다. 그렇죠. 이사회 구성 때문에 지금 이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 3월이 주주총회 때 최무 회장의 임기 만료입니다.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있고 결국에는 시간이 가서 모든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지분이 많은 쪽에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데 네. 이번 미국 투자로 10%의 유상증자를 투자를 하면 두 가지 네.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4%가 37% 정도 낮아지고 와. 물론 재정 정도 낮아집니다. 그렇죠. 낮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아, 거예요. 우호 지분이 자기 최 그러니까 회장 쪽이구나. 그렇죠. 이 10% 유상증자 지분은 결국에는 최 회장 쪽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이제 지분 역전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죠? 살짝 왜냐하면 역전되겠네요. 계약은 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영풍하고 MBK 측에서 주주 유상증자 가치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일단은 하락 효과가 된 건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최 회장 쪽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정당성에서 앞섭니다. 그 역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진칼하고 지난번 KCGI 경영권이 붙었을 때 네네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네.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렇죠. 그 빌려준 돈을 유상증자 형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KCGI 연합 3자 연합이었잖아요 당시에. 3자 연합 쪽에서는 유상증자 해버리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예. 그 당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사익이냐 공익이냐를 가지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 이 유상증자는 공익이다 이렇게 본 거구나. 그렇죠. KCGI에서 요구하는 건 너희 사익을 위해서 예, 사익을 요구하는 위한 거고 이제 한진칼 그러니까 조 회장 입장에서 보는 그 산업은행의 이 지분은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걸 인수하기 위해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자, 그걸 똑같이 가져오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 내에서지만 이거는 미국 외에 안보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계약을 MOU를 한 것이고 이거는 명분이 너무 확실하니까 더 공적이네요. 너무 공적인 게 너무 커버리니까 이 가처분 신청에서 누가 이길지는 이제 사실은 명약관화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 자꾸 흔들리긴 했는데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예. 재장 쪽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게 본다면 이제 대표님 말씀 그렇게 본다면 경영권 분쟁도 사실은 무게가 중심이 조금 최장 쪽으로 더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고 네. 미국의 투자가 시작되면 고려안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일단락 되겠죠. 왜냐하면 MBK가 이제 고려안의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 가까이 맞아요. 됐잖아요. 이제 진행.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BK가 자신들의 돈 가지고 이게 경영분쟁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에 그 당시 막 여러 번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2조 원 가까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네네. 이 브릿지론이란 말이에요. 아, 그 굉장히 센데 그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까? 계속 비용을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이 돼버리고 미국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미국 정부의 지분이 10%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지분이 최 회장 쪽에 우호 지분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네.
경영권 분쟁도 거의 이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또 MBK가 별로 지금 여론도 안 좋잖아요. 홈플러스 지금 사실상 그렇죠. 거의 지금 그런 뭐 부분도 이제 어려워진 무시할 수 상황이 없을 것 되는데 같습니다. 네. 뭐 사제 출연안에 만해가지고 국회 뭐 네.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뭐 태도 논란도 있었고 등등등 어쨌든 여러 가지 MBK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의 어떤 그런 너무 고금리 문제도 이런 있고, 부분들 브릿지론이라는 거 결국에는 뭐 이제 홈플러스도 파산 그러니까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도 싸늘해질 가능성이 높아 봐야 되는 그 거죠.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또 따로 지적을 네. 직접 하기도 한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최인범 회장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경영권 분쟁 이게 이제 이건 약간 사익적인 측면이긴 한데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최 회장 측이 되게 모양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또 봐도 되겠네요. 아주 명분을 잘 만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리아에는 경영권 분쟁 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체 밸류에이션으로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고려아연이 아연 세계 1위이고 재련 사업 1위인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는 히토리오 금속까지 그러게요. 시장을 확대하면 제가 볼 때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고려아연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좀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그러니까요.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아연 주가가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려아연이 사실은 한 50만 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던 이 회사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 벌어지면서 8, 90만 원 갔다가 1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거죠. 인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의 이 가격대가 또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뭔가 완전히 좀 위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냐 또는 안 된 거냐 저는 아직 덜 됐다고 봅니다. 덜 됐다. 네. 그러니까 150만 원 찍기 이미 150만 원 갈 때는 이게 발표도 되지 않았고. 뭐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근데 미국 투자가 되고 2027년 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애드될 포텐셜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면 시소 가치는 충분히 아직 밸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도 우리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저렇게 회사가 완전히 판이 바뀐다고 그러면 들어갈 만 하겠네라고 생각할 만한 가격대다라고도 그렇습니다. 볼 수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격대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고리아연을 볼 때 그 이전까지는 고리아연은 사실은 현금 부자, 굉장히 그렇죠. 배당도 수익률 많이 좋고, 해주고. 배당 많이 네. 해주고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순간, 히토류가 되는 순간 거기에 안보 전략 자산 그렇죠. 이런 애드가 붙을 수 있는 밸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는 저는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시장이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다 먹을 가져갈 수 수 있고,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있고. 지금은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아주 종결된 건 아니지만 이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고려아연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또 봅니다. 이슈가 되고 이슈가 그렇죠. 되고 하니까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요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S 전선도 미국의 히토류 연구 자석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이번에 저 고려아연처럼 이런 류의 회사들이 계속 또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 고려아연 사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뭔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건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LS 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구 자석만 만드는 거거든요. 연구 자석, 연구 자석만. 연구 자석도 반도체, 국방, 우주 아주 필요한.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라서 네. 미국이 사실 콜을 한 거죠. LS 전선도 미국이 콜을 한 거다. 네, 이런 혜택을 주면서 물론 정부 고려한테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할 때다. 그리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중국을 방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내수 중심이거나 아니면 또 뭐 일부 지역에 수출을 하더라도 일부 쪽 이렇게 해서 쉽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국내의 어떤 이런 굉장히 아주 탄탄한 회사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로 이 위치를 키울 수 있는 키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죠. 보호도 받고. 이런 거를 활용하면
단순히 이제 그 기업의 밸류를 영업이익과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또 다른 밸류를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출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또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반도체 지금 현재 의존도가 높은 거잖아요. 높죠. 지금 네. 갈수록 더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경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안정성이고 좀 더 이렇게 하방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먼 얘기긴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2, 3년 뒤의 얘기긴 한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종원 대표님과 고려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